네, 공동의장님, 당대표님 도착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출범식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태현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우덕 수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배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잠깐만. 이것도 시간 걸리는 일인데 어차피 한 말씀씩 하실 거 아닌가요? 소개는 생략하고 가급적 의견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 소개하면서 한 말씀씩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꾸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인 형식적 내용을 좀 생략하고. 네, 외부위원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규혁 민주노총 정서비스 산업연맹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예,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입니다. 사실은 민생연석회의 외부위원 제안을 받았을 때 몇 가지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 민생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노동의제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큰 결심을 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노동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조법 2, 3조 개정에서 3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내 노동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분이 사용자죠. 그래서 진짜 사장과 교섭 좀 하자. 정당한 노동 3건의 쟁의 행위를 했는데 손배 폭탄으로 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그토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 3번 하는 정권을 보면서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산업이 급변을 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된 법안이 단 하나가 없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해서 이들이 정말 제도권 안에서 사실은 노동법 안에서 보호를 받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 노동시장 양극화, 소득 불평등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걸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사실 우리 사회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데 이들을 근로기준법들을 적용을 꼭 좀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쿠팡이 최근에 이 택배 시장을 교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직장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제 앞에 계신 우리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맡으시면서 팔걷어 붙이시면서 나서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쿠팡의 그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들을 해서 우리 사회 이 정말 이 장시간 노동, 죽음의 노동을 좀 종식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회의가 정말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옆에 계신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 협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회장입니다. 그리고 향후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제 활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주 또는 예비 창업자들의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맹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조항을 지금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조합법에서, 사업법에서. 그 10년 동안은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폐업을 하려고 해도 가맹계약 기간 남은 기간 때문에 어떤 위약금 문제 때문에 폐업을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고 모든 게 정리가 됐는데도 본사와의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에서는 자동 갱신이 된 경우에, 합의 계약이 아닌 자동 갱신이 된 경우에는 3개월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해지가 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에도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는 해지가 되게끔 규정을 넣는 게 합당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 사안으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가맹점주, 이제 예비 창업자들 경우에는 이미 창업 전에 피해가 예견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사의 어떤 경제적 또 정보의 모든 여류에 있는 가맹점주들, 희망자들이 본사의 말만 듣고 창업을 하거나, 또는 더 심각한 경우가 창업 컨설팅 회사, 그러니까 대행을 맡아서 이제 영업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책임 못 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창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이미 했는데 무슨 뭐 하소연을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이런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 가맹 중개, 그러니까 우리 공인 중개사가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보겠죠. 네, 오늘은 좀 발족식이니까 네. 개별적 사안들은 좀 축약해서 네. 요약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맹 많은 분들이 중개에 얘기해야 되니까. 대해서도 그 어떤 그 법안을 정립을 해서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책임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내용 발표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인사 삼아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권정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뭐 오늘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모르고 왔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가 2018년도에 방금 옆에 계신 교수님도 가맹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강력 시도에서도 지금 가맹사업 관련된 분쟁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지금 찾아보니까 경남에도 분쟁 조정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뭐 단체장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종전과 달리 뚜렷한 뭐 성과나 보도를 통해서는 그런 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우리 여기 민생연석회의가 됐든 아니면 민주당이 다른 차원에서라도 역시 단체장도 민주당이 되니까 이런 어려운 민생을 좀 챙겨주더라 이런 차원에서라도 가맹사업 관련된 분쟁 조정 권한이 있으니 각 자치단체 광역시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김상기라고 하고요. 제가 농사 짓는 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파주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 경기도에 계실 때 여러 번 뵀었습니다. 한국농업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뭐 양곡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발생하는 고령화나 농촌
인구 감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그 농업, 농촌의 희망을 어떻게 줄 것인지, 최소한 줄어들지 않고 다시 0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본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 농업이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가야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민생연석회의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김성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회원사들이 5에서 20인 이상 사업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1998년도 IMF 때 사실은 그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엄청난 지원들을 했습니다. 수십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정말 그런 금리나 모든 것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방법을 찾아서 좀 분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입니다. 저희는 지난 국회에서 단체 협상권을 민주당에서 해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상생의 시작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서로 문제점을 좀 조율을 하고 상생을 이뤄 나갈 수 있는데 만남조차도 거부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단체 협상권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평양입니다.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구소장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영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이재명 대표님과 인태영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의 다 우리 당의 위원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각 민생 관련 부분, 포괄적 부분에 이제 다 분들 오셨는데 오신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결국 포괄적인 민생 관련 영역마다 핵심적인 이슈와 정책과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희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디지털 AI 시대의 대전환 시대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을 약속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충환입니다. 각 단체별 또 업종별로 또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의견이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 민생연석회의는 우리 민생경제, 서민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좀 논의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한꺼번에 몰고 가야지 단체별이나 업종별이나 내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기를 한다면은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전체적인 시국이 어렵고 또 상인들,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화폐 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서 더 많이 확대해서 전체적인 국민들 또 서민경제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기를 또 바라겠고 어쨌든 전체적인 한 목소리의 어떤 의안이라든지 제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위원장 정현실입니다. 오늘 민생연석회의의 출범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은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민생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회적 안정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확대 및 비정규직 확대 등 하나같이 재벌, 대기업의 민원사항으로 사실상 노동계약 정책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기득권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편가르기식 노동정책은 현장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민생연석회의는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민생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은 올리고 물가를 내리는 그런 회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공동대표님의 발언 그리고 더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부 위원님들 소개는 간단하게 하시죠. 네. 다 아직 안 했죠. 네. 인사말을 그럼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인사말. 소개해서요. 네, 인사만 하십시오. 네. 네, 전현희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김윤덕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초로 전국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미애 전국농어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인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복귀왕 사회적경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셨습니다. 최혁준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인태현 우리 의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제가 마지막 할게요. 예, 그 대표님이 마지막에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인태현입니다. 우선 당연한 일이지만 어제 그 사필 규정으로 결론 내린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 결과를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민생 정치를 기치로 나아가는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에는 현극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현재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현극의 늪에 빠져있는 것과 한 궤를 이룹니다.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30%에 도달하는 골목시장과 상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 가게에는 소상공인들의 피 눈물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대기업이 가맹점, 대리점, 프랜차이즈점들은 아직도 갑과 을의 불공정 거래에서 숨통이 막혀 있습니다. 배송 속도 전쟁에 내몰린 유통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장은 마치 목숨을 걸고 생존해 나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공휴일 의무 휴무제조차 무력화되어 가고 있으며 가족 공동체의 행복 추구권마저 대기업이 유포하는 쇼핑 편의주의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수입에 의해 폭락하는 쌀값으로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서 절망으로 몰려가는 농어민의 삶을 방치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민생 대책은 전무합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경제는 좋아지고 있으나 민생은 어렵다고 맥락 없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천연덕스럽게 했습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다시 해석해볼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소득, 자산, 초상위 계층에게는 여전히 좋은 경제이고 우리 현장의 서민들에게는 혹독할 것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되는 대로 발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1% 상위 계층에게는 수십조의 과감한 감세로서 살맛 나는 국가적 혜택을 주고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지역 화폐 예산은 거부하는 현 정부의 잔혹한 반민생 정책이 그 실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생을 말하며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데 현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걸어놓고 절망의 덫을 뿌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들에게 사라져가는
민생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야 합니다. 단순히 약자들에 대한 동정 어린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서 살아갈 권리가 복구되어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민생연석회의는 공정사회 지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 내 기구입니다. 민생연석회의가 그 희망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당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당내 의원님들, 외부 현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약 기대합니다. 특히 외부 위원님들은 노동 현장, 자영업 현장, 농민 현장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민생연석회의의 취지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민생연석회의의 실질적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해주실 분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계층적, 개별적 의제와 함께 약자들의 동맹으로까지 나아가 민생이 정치의 본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민생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너무 지연돼서 카메라 기자분들이 사진 찍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네. 원래 예정된 대로. 수석 부의장님. 그것도 원래 예정돼 있던 건가요? 네. 수석 부의장님과, 예. 부의장님 두 분 인사말, 예. 예, 제가 수석 부의장이고 부의장입니다. 제가 신임 책임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 제4기 출범과 그 활동을 통해 이재명 대표님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은 한마디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 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기는커녕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민생 살리기를 위한 민생의제, 민생입법, 민생예산에 대한 여와 야간의 논쟁과 경쟁이 정치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는 그동안 수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조합 등등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협약을 추진했고, 그리고 또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개선하는 입법 성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가계부채, 통신비 등 3대 가계부담 완화 정책을 큰 그림으로 민생의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연석회의 4기 출범에 기대가 큽니다. 이 민주당에 함께해 주신 당외 위원들이 일생을 민생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또 소속하신 단체가 중앙조직, 하부조직, 아주 단단한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이 연석회의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양대 노총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줬어요.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배 부의장님의 간단히 말씀 듣고, 그리고 당대표님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배입니다. 지금 저희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어떤 한 분이 울면서 옆에 폐업하고 있는 사람이 부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폐업도 못하고 지금 끌려가는 그 마당에 폐업하고 옆집에 폐업하는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암울합니다. 민주당에서 민생회복기금 25만 원씩 줬으면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온기라도 좀 갖고 갔을 텐데 그거를 냉혹하게
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돈 달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돌아가면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저희 자영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돈 달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그래도 그 25만 원이 이 선순환 돼서 최소한 5번, 6번 돌아가면 수십조 원의 그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이 돌면서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로 환수하고 종합소득세도 도로 가져가고 이러는데 왜 그걸 준다고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저희가 함께 사는 사회가 민생연석회의에서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죠? 네.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이해관계 충돌을 적절하게 잘 조정하고 불합리하지 않게 100% 공정하지 못하겠지만 합리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하는 몫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는 관심이겠죠. 내가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왜 위임받았을까?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소위 소수 강자들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면 양극화가 격화되고 결국 자본 또는 기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가용한 자원들이 또 기회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권력은 그러지 못하죠. 김경배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또는 국가가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 마중물 형태로 소위 소비 쿠폰에 해당되는 것을 발행을 하면 이게 몇 배의 효율을 가지고 소위 소비 승수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판이라 소비 승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에 또는 이미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에 부과하는 소위 초대기업, 초부자 감세를 해준들 그게 시장에 돈이 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은행의 잔고 액수만 늘어나죠. 이걸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지역 골목에서 쓰게 만들면 제주도는 제주도에 쓸 수밖에 없고 저 강원도 평창은 강원도 평창 안에서 쓰게 되겠죠. 지역도 살고 골목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고 결국 세수도 늘어나서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거 자꾸 속된 말로 공짜로 주다 보면 국민들이 자꾸 이런 거 기대지 않을까? 그런 심모 원려가 있는 거죠. 국민을 권력의 주체나 이 나라 주인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 통치의 대상,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과제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특히나 우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이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을 우리 보듬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생 영석회의가 해야 될 일은 참으로 막중하고 또 기대가 큽니다.